자, 이제 뒷골목 대륙남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뒷골목 소식들은 이게 확인도 좀 안 되고 약간 찌라시성도 있고 이런 소식들이야. 근데 여기는 뭐 이제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기는 제 생각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번에, 미국이, 근데 뭐 정치계에서는, 외교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옛날에 뭐 보면 한국에도 역사상 한국 정부랑 북한 정부가 짜고 친 고스톱도 있었는데,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 전쟁은 뭔가 그렇게 시원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똥을 쌌는데 이게 쾌변이 아니야. 뭔가 한 덩어리가 더 들어있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애가 안 나와. 아무리 힘을 줘도 얘가 안 나오는데 똥을 닦는데 존나 불편해. 뭔가 아직 한 덩어리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안 나와. 약간 그런 변비를 동반한 그런 아주 찝찝하고 답답한 그런 전쟁이 아닌가. 자,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이것도 진짜. 트럼프는 이란의 통보를 통해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를 했죠. 그죠? 사전에 전투기를 다 빼고, 그 다음에 미사일 오는 거 다 요격하고, 그럼 끝나고도, 이란아 고맙다, 알려줘서, 아무 피해 없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가 눈 감아줄게. 사전 통보까지 해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통보, 명분을 위해서, 다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란이 트럼프한테 연락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좋다. 휴전하는 건 좋은데 내 마지막으로 니들 14발 날린 거 나도 14발 날릴게. 그래야 내가 내 나라 국민들이랑 우리 정권 체제랑 내각이랑 할 얘기가 있지 않냐. 니들 14발 날린 건 나보고 가만 맞고만 있으면 정권 무너진다. 그럼 평화 안 온다. 나 14발 날릴 테니까 맞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을 거 아니야. 나 이 명분 필요하다. 대신 내가 미리 알려줬으니까 미리 피해 없게끔 군력 빼라. 합의하에 이렇게 때렸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 얘네들이 아니면 얘네들 막 끝까지 갈라 하니까. 근데 트럼프는 지금 이 타이밍상 휴전이 필요하거든. 휴전도 필요하고 지금 평화가 트럼프한테는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런 추론이 나올 수 있죠. 즉, 이란이 트럼프한테 비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딜을 할 수 있다면 트럼프도 얼마든지 이란 측으로 연락을 해서 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란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지금 니들 보니까 지금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더 싸우면 안 돼. 내가 시간이 없어. 나 지금 중간 선거도 있고, 나 지금 나토 정상회의도 가야 돼. 지금 이거 계속 싸워봤자 지금 다음 임기에 나한테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태산이야. 여기서 적당히 우리 멈추자. 이런 딜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트럼프가 이란 쪽에 전화해서, 야, 니들 어차피 못 이겨. 야, 끝까지 가봤자 니들 체제 결국 와해될 거고, 전쟁에서 질 거고, 니들 49년 동안 지켜온 독재 사라질 거고, 그 대신 내가 니들 정권은 지켜줄게. 49년 동안 해왔잖아. 그건 내가 지켜줄 테니까 적당히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내가 니들 핵시설은 타격을 하지만 니들 핵물질은 다 챙겨가게 해줄게. 원심 분리기 이런 것들, 니들 좀 필요한 것들 좀 남기게 하고, 그 외에 시설들은 내가 타격을 할게.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 주의해야 하는 게, 이번에 핵시설을 그렇게 타격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핵시설입니다. 그 핵시설 안에는 핵물질이 있겠죠. 근데 요번에 핵물질이 무슨 폭파돼가지고 방사능 수치가 올라왔다든지 주위에 방사능 오염이 됐다라든지 이런 기사가 1도 없잖아요. 아니, 핵시설을 타격했는데 그게 오염이 없다는 게 그냥 말이 안 되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딜에서 이런 딜을 했을 수도 있다 이거야. 내가 니들 핵시설을 타격할 때 니들 핵물질까지 내가 터뜨려가지고 니들 주변국에 방사능 다 퍼뜨리고, 니들 방사능 퍼져가지고 니들 국민들 다 죽고 이러면 니는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겠니? 말도 안 되게 자존심 부리다가 싸워가지고 온 국민을 죽인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겠어? 야, 나도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핵시설을 공격했다가 핵 방사능이 터져가지고 그 주변국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피폭되고 죽인 대통령, 트럼프는 살인마였다, 나 이렇게 남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너 핵시설만 타격할게. 핵물질 미리 옮겨. 그리고 내 정권, 이 정권 안 무너지게끔 보장해 줄 테니까 여기서 적당히 빠져. 내가 평화를 외치고 휴전을 얘기할 테니까 거기에 동의해. 정권은 지켜드릴게. 네 핵물질이랑. 네 핵물질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네가 협상 카드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는 게, 진짜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정황들이 너무 많아. 또 한 개 대드릴게요. 왜 트럼프가 이런 딜을 하냐?
아, 그럼 트럼프가 처음부터 그냥 이스라엘 안 돕고 거기 그냥 안 일어나게끔 하고 처음부터 그냥 협상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야 니들 핵 안 만들면 처음부터 협상으로 가면 되지. 왜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거기 타격까지 해주고 미국이 참전하면 그만큼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 트럼프 정치 생명에도 타격이 갈 텐데 벙커버스터 막 14발까지 쏘면서 이스라엘을 왜 도와줬을까. 여긴 또 이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여러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 유대인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압력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전쟁이 딱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미국이 뭐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벙커버스터 2 발사, 그 다음에 뭐 핵시설 폭파, 그 다음에 이란에서 또 반격, 그 다음에 또 요격, 트럼프 땡큐 알려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지나왔는데 핵시설 타격했는데 어떻게 핵 방사능 누출이 없어. 이게 정말 말이 안 돼. 이게 진짜 전쟁이었다면 핵 방사능이 누출이 돼야 그게 맞는 거지. 핵시설 타격인데. 자, 그리고 일단 공습 전에 포르도에서 차량 행렬이 발견됐어요. 트럭 행렬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그 전에 핵물질을 사전 발출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반응도 이상해. 이란이 통보해 주었다. 왜 통보해? 때릴 거면 때리지. 그럼 이란이 통보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트럼프도 당연히 이란한테 비밀리에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경로가 당연히 있지. 그러면서 이란의 대응은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고 미국한테 지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적 군사적 반격은 없어. 그럼 미사일 마지막으로 14발 쏜 게 끝이야. 이게 좀 말이 안 돼. 그때 타격을 받았을 때처럼 이란이 외쳤던 미국인들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사살 가능하다, 이런 악독한 얘기를 했을 때랑 비교하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거든. 그거와 이제 또 트럼프와 유태인의 관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여기 좀 중요한 인물들이, 전 지금 음모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유태인들이 막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백인들을 조종하고 있고 미국의 뭐 정치인들 다 조종하고, 이건 약간 좀 옛날부터 나오는 음모론 그런 게 많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음모론이 아니야. 봐봐, 트럼프는 유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봐봐요. 일단 사위 제레드 큐슈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국보수 시온주의자예요. 그리고 딸 이방카 유대교로 개종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 측근들 중 유대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티븐 밀러, 데이비드 프리드만 전 이스라엘 대사 등, 그리고 셸던 아델슨이라고 트럼프 재선 캠프 최대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극친 인사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트럼프의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조치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자, 예루살렘 수도선언, 세계 최초로 미국 대사관 이전, 이게 2018년이에요. 이게 트럼프가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골란 고원 주권 인정, 국제법 위반을 감안하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줬어요. 이것도 트럼프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협정 중재, 아랍공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시도도 이것도 미국이 도와줬고, 그러니까 이게 다 트럼프가 친이스라엘의 행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평가되냐면, 이 모든 행동은 트럼프가 단순한 친이스라엘의 정책을 넘어 유대계 지지층과 후원자들, 그리고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그런 막강한 유태인들이 뒤에서 지지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대통령을 만들어준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그냥 쓰진 않잖아. 솔직히 누가 이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이 대통령은 티 안 나게 이 후원해준 사람들한테 유익한 법을 개정해주는 게, 그게 옛날부터 그래. 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를 후원해준 모든 사람들한테, 거기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눈에 안 띄게끔 살짝씩 개정을 해주고 좀 편의를 봐주고,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이 공습이, 이것도 따져볼 만해요. 이 공습이 누구에게 득이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따져볼 수 있거든. 일단 이란의 핵시설 타격은 이스라엘의 처음부터의 최대 전략 목표였어요. 실제 이스라엘은 공습 전부터 이란 핵시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면서 트럼프에게 여차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핵시설을 그렇게 타격을 했는데 방사능 누출이 없다. 이게 진짜 제일 코미디야. 막말로 원전 한 개, 원자력 발전소 한 개 이렇게 문제 나도 거기 오염돼가지고 난린데, 핵무기 만드는 시설인데 거기를 타격했는데 방사능 누출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핵 물질을 없애고 미리 반출하고 핵 시설만 타격하면 국제 여론이 전혀 부담이 없는 거야. 방사능 없잖아. 방사능이 터져 나왔다 하면 지금 트럼프 난리 났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막 딴지 걸고 막 물어뜯고 한 사람들 많을 거야. 너는 지금 이건 국제평화, 국제질서를 네가 어겼다. 중동의 오염은 네가 시켰다. 너는 이제 역사에 이름 남을 넌 살인마야. 막 이러면서 트럼프가 완전 이제 나라 갔을 수도 있을 텐데 방사능 없어. 왜? 사전에 핵물질 옮겼거든. 근데 니들은 모르지. 내가 비밀리에 걔네들이랑 짠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이 모든 그림이 진짜 트럼프가 옛날부터 그랬던 거라면 트럼프는 이번에도 원하는 걸 다 가져갔습니다. 봐봐요. 정치적 득점, 유대계 로비 세력의 외교적 목표 만족시켜주죠. 이스라엘의 안보 목표까지 다 만족시켜준 거야. 자기 위상까지 올리면서. 그러면서 또 뭘 노리냐. 이 타이밍이 진짜 절묘한 게 지금 트럼프 어디 갔습니까? 평화다 끝나자마자 어디 갔어요? 나토 정상회의 갔어. 나토 정상회의 가면서 아까 벽돌 2개 딱 들고 가서 또 나토 가서도 이거야. 봤어? 내가 끝내고 왔어. 봤어? 이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 원하는 거,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요구 수용하며 국방비 GDP의 5% 상향. 옛날에는 2% 해라 그랬을 때 난리 쳤던 애들이야. 2018년에. 근데 지금 5%. 뭐 거의 뭐 물론 안 하겠다는 나라가 스페인인가 한 나라 있는데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뭘 했느냐? 무력 과시를 했어. 진짜 이번 그 작전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뭐 우리는 여기서 감이 없잖아. 뭐 125대, 뭐 B2 7대, 뭐 벙커버스터,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진짜 군사적인 이런 군대라 전력이라든지 화력, 뭐 군사 장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밀떡들은 이번에 미국이 얼마나 자기들의 국방력을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알 거야. 그러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얘네 미국이었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번에는 그런 계기가 됐다니까. 미국의 요번 작전 전투기 125대 이거를 한 방에 출동시키는 거 보면서 야 이건 미국이었구나 얘네. 그래 미국은 전 세계 1위였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런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번 이 중동의 이런 위기들을 통해 가지고 유럽도 이제 더 이상, 옛날에는 유럽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되게 양아치였어. 미국한테 계속 진짜 값싼 국방으로 미국한테 기대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2018년 때 야 니들도 이제 국방비 좀 투자해. 야 2% 좀 올려. GDP의 2%라도 좀 올려라. 2% 얘기했는데도 그때 난리치고 뭔 소리야. 우리 그럴 돈 없어. 야 니들이 우리 보호해줘야지. 뭔 소리야. 우리 국방비 주잖아. 우리 우리 무역도 하고 우리 주잖아. 근데 트럼프 입장은 야 니들 값싸게, 야 우리가 왜 니들 보호해줘야 돼. 니들 제값도 안 주는데 이거였고, 그때는 2%까지 올리는 거라는 것도 난리를 쳤는데 요번에 이걸 딱 겪으면서 유럽에서 5%까지 이거 5% 해야 되겠다. 다 이런 분위기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또 이제 역사에 업적을 남기는 거죠. 일단 이란의 핵시설 내가 무력화시켰다. 내가 파괴했다. 내 트럼프가. 오바마 그 새끼도 못했던 내 트럼프가. 실제로 여러분들 트럼프는 오바마를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그 멍청한 오바마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많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오바마 재임 시절에 공개석상에서 트럼프를 대놓고 약간 조롱한 적이 있어요. 오바마가.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얻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트럼프만 또 이득을 본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란이 지금까지 막 공격을 당하고 막 쳐맞고 막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란이 손해만 본 것 같아요? 물론 손해도 있겠지만 정말 놀라운 거는 손해만 본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일단 이란이 얻은 게 뭐가 있냐. 정권의 내부 결속.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것도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의 공격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한 개 있죠. 베트남. 미국과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다. 거기에 대한 베트남인들이 자부심은 꽤 커요. 이런 자부심을 얘네들도 가질 수 있는 거지. 미국의 공격에서 우린 살아남았다. 내부 결속하고, 그 다음에 핵기술 인프라 유지. 트럼프랑 이런 딜을 함으로써 농축 우라늄은 보존시켰다 이거야. 지금 방사능 노출 1도 없어요. 농축 우라늄 얘네들 옮겼어. 100%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또 뭘 확보했느냐. 국제적 동정 여론까지 확보. 많잖아 요번에. 이란 불쌍하다라고 하는 정권들도 있고 나라들도 있고, 이란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고, 국제적 동정 여론도 일부가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전면전도 회피를 했습니다. 전면전을 계속 했으면 누가 더 손해? 이란이 당연히 더 손해지. 미국 요번에 군사력 봤잖아. 거기에 몇 번 쳐맞다 보면 당연히 이란이 손해지. 뭐 누가 더 손해일까? 그러니까 전면전을 회피함으로써 손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거기에 경제 제재 확대도 막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협상의 여지까지 남겨뒀다 이거야. 이번에는 휴전을 하지만 언제든지 자기들은 지금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거를 협상 카드로 꺼내 쓸 수 있다 이거야. 이것까지 협상 카드까지 보류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이란도 완전히 털린 게 아니라니까. 진짜 보여주기식의 그런 게 너무 많아.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이 서로 손발을 맞춘 고위급 외교전? 핵물질은 여전히 살아있고 협상 테이블은 아직 열려있고 트럼프는 나토 가서 나토에서 휘어잡고 이란은 내부 결속시키고 야 서로 윈윈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저를 막 반박하거나 뭐 저를 다 돼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피드백 좀 줘봐요. 뭐가 맞는지 아직 확실한 건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이게 짜고 친 판이란 짜고 친 약간 전쟁 쇼였다라는 그 뒷받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물론 제가 이 짜고 친 전쟁을 내가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에이 뭐 이거 별거 이게 아니야. 야 이런 외교가 있구나. 와 트럼프가 이런 외교도 하는구나. 전 진짜 요번에 이거를 보면서 좀 많이 배웁니다. 야 이런 식으로 협상도 하고 와 이런 식으로도 진짜 이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이 반박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온라인에서는 뭔 소리냐, 이거 짜고 뭘 짜고 치냐, 미국이 그걸 짤 필요가 뭐냐 했냐. 안 믿어 미국이 짜고 쳤다는 거. 물론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요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번에 전쟁이 쇼가 아니라 리얼 전쟁이었어. 리얼 공격. 정말 그냥 리얼이었어. 미국도 리얼이고 이스라엘도 리얼이었어. 그럼 봐봐. 초반에 진짜 리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뇌부들 다 죽였잖아요. 수뇌부들 자고 있는 데서 뭐 이동하는 데서 다 타격했잖아. 모사드를 침투를 하든 뭐 직격을 하든 다 제거했잖아. 그렇다면 미국이 만약에 진심으로 혹은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거기 핵 관련된 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공격을 한 거라면 그럼 핵 물질까지 파괴를 시켜버렸어야지. 핵 물질까지. 근데 이런 사람들 아까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었잖아. 이란의 정보전 승리네. 이란이 미국이 핵시설을 타결하는 줄 알고 미리 핵물질을 옮겨버렸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니야. 여러분들 한 사람이 숨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 핵물질과 뭐 우라늄이랑 그거 보관하는 기계랑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게 어느 게 쉬울까? 사람 한 명을 숨기는 게 쉬울까? 그 핵물질들 뭐 장비 이름 뭐였지? 뭐 분리기였나? 아무튼 그런 핵 관련된 그 장비들을 그걸 숨기는 게 쉬울까? 아니면 사람 한 명을 숨기는 게 쉬울까? 원심 분리기. 그렇지. 사람 한 명은 여러분들 사람 한 명을 숨겨도 미국은 그걸 다 찾아내. 심지어 미국은 옛날에 테러리스트들 저쪽 벼랑 끝에 산 꼭대기 무슨 뭐 어디 동굴에 있는 애들도 다 끄집어냈던 게 미국이야. 근데 그 큰 우라늄 시설들과 우라늄 핵물질 그걸 옮기는데 미국이 몰랐다고? 이란의 모든 군대 수뇌부를 정밀 타격해서 다 죽였는데 그 수많은 핵물질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몰랐다고? 말이 안 돼. 미국은 무조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 핵물질은 피했고 핵물질은 처음부터 옮겨라. 나는 니들 핵물질 터뜨릴 생각 없어. 방사능 터져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 되는 거야. 그 주변국들 핵물질에 오염돼가지고 사람들 죽고 피폭돼봐. 우리 역사적으로 죄인으로 남는다. 니도 잃고 나도 잃어. 왜 그래? 우리 각자 챙길 거 가져가자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 내 유태인들 후원자들한테 니들 핵시설 없애주는 거 그거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동의 평화 니들 핵시설을 해결한 게 나라는 걸 내가 과시를 해야 돼. 왜냐? 난 나토 가서 유럽 지금 휘어잡아야 되거든. 그리고 세계적으로의 지위 나의 위상 이것도 올려야 돼. 이란 니는 니들 정권 지키고 내부 단속해. 오케이? 콜? 각자 윈윈한 것들이 너무 많아. 미국이 그 핵물질들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저 깊은 산골짜기에 막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멍 안에 숨어있던 그런 테러리스트 수장들도 다 끄집어내서 죽였는데 핵물질 그 사진 위성 사진 찾아봐요. 인터넷에 있어. 트럭이 한 열 몇 대가 줄 서 있어. 그 위성 사진으로 다 찍은 거야. 뭐 트럼프는 눈이 멀었다고 그거 못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 트럼프가 졌어. 핵물질 타격 못했어. 이란이 정보전에서 승리했네. 이란이 핵물질 다 숨겼어. 트럼프는 핵물질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말이야 방구야. 잘 생각해봐. 어떤 사람들 이란이 잘 숨겼다 아주. 그게 숨겨집니까? 안 숨겨진다니까. 이 비교
필요하면 인간이 부피가 훨씬 작아. 그리고 인간은 혼자도 움직일 수 있고 변장도 할 수 있고 여기저기 도망갈 수 있고 숨을 수 있는데 그런 인간도 잡아냈는데 그 핵시설, 핵 물질들 그 수많은 부피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 말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정치쇼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야. 뭐 어디 뭐 미국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란을 비판하고 물론 뭐 셋 다 뭐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잘한 거는 없지. 전쟁 자체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억울하게 죽은 무고한 시민들은 걔네들이 뭔 죄야. 만약에 이게 진짜 정치쇼잖아요. 걔네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렇잖아. 하지만 요번에 이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딱 느끼는 게 야, 현 시대의 정치라는 거는 야, 이런 식으로도 펼쳐지는구나. 진짜 많이 배웁니다. 자, 봐봐. 이게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어.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봐봐. 트럼프랑 이제 이란이 예를 들어서 이걸 전쟁 쇼로 했다고 치자. 어떤 거를 믿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비판이라든지 어떤 뭐 판단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해요. 그냥 각자 믿는 거 믿으면서 사는 거고 각자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 세상도 그렇잖아. 각자 사람들이 믿고 싶은 세상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아무리 뭐 진실이 있다고 하고 뭐 거짓이 있다고 해봤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실 자체를 알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만을 바라보면서 살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보면서 살든 뭘 믿으면서 살든 그건 그 사람들의 권리고 그 사람의 선택인데 이것도 저는 그냥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또 어디로 연결이 되나? 봐봐. 자, 이러면서 트럼프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그렇지. 지금 트럼프 벽돌 2개 나토 가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러 헤이그로 갔잖아요. 벽돌 2개 딱 놓고 악수할 때 이렇게 하잖아. 항상 나는 위에서 너를 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항상 트럼프 깔창 까는 거 알죠? 트럼프는 어떤 외국의 정상들을 만나도 걔네들이 자기보다 키를 큰 걸 싫어한대. 깔창을 깔아. 깔창 깔고. 자, 이때 이제 딱 그냥 트럼프가 가서 뭐 뻔하지. 일단 뭐야? 나는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야, 내가 지금 질서 바꿨어. 야, 유럽들 니들 뭐하냐? 야, 지금 세계 질서 바꾼 거 보이지? 이란 타격한 거 보이지? 야, 이 미국이 독보적 전력, 이게 미국 전력이야. 니들은 지금 이 정도 급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야. 야, 니들 방위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 딱 우쭐대면서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그걸 이끌어내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8년에 유럽 국가에서 방위비 GDP의 2%까지 올리라 했을 때 그때도 싫다 그랬는데 요번에 5%까지 끌어올렸어. 5%. 그건 즉 뭐냐? 유럽들도 이제 우리나라의 방위비 물론 미국의 지원을 받든 뭐 유럽 연합이 전체적으로 방어를 하든 다 좋지만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또 자체적으로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방위비를 다 올렸잖아요. 5%씩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야. GDP 5%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당연히 뭐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무기도 사드리겠지. 직접 생산을 하든. 잠깐만 이렇게 되면 또 한국의 무기들이 또 전쟁이 끝났다고 전성기가 가는 게 아니네. 또 올려나? 대한민국의 무기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 국방주들. 얘네들은 떨어졌을 때 조금씩 더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그냥 여러분들 사라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유럽에서 국방비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 돈들 다 어디다 쓸 거야? 가성비 제일 좋은 무기가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게 한국 무기인데 한국 무기 많이 사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쭐거리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갔을 거란 말이야. 트럼프식 외교죠. 그러니까 트럼프식 외교의 오르가즘이지. 이때 아마 트럼프가 그냥 최고의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는 이런 걸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위기감을 느끼니까 국방비를 이제 2025년에는 5%로 합의를 하고 근데 2018년 전에 이미 이런 유럽의 국방비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한번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것까지 계산을 했으면 진짜 트럼프 혼자 뭐 몇 수까지 내다본 거야 진짜. 10년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건가? 진짜 요즘 미국의 행보들 보면 정말 옛날에 벌여놨던 일들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맥락이 다 이어져. 그러면서 또 뭐까지 바꿔놓은 줄 알아요?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딱 세팅해 두잖아. 그러면 트럼프 이후에 누가 집권을 하든 그게 좌든 우든 간에 이제 정치 방향이 비슷하게 돼. 결국에는 시선이 이제 태평양 쪽, 중국 쪽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돼. 그리고 이제 유럽의 입장은 약간 이런 게 있죠. 유럽이 원하던 값싼 안보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 메시지를 이제 트럼프가 확실히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옛날에 보면 이런 것들로 살았잖아. 어떤 글을 봤는데 유럽은 러시아의 싸고 안정된 에너지와 중국의 싼 상품, 그리고 미국의 값싼 안보, 이런 것들을 쓰면서 유럽은 아주 편안하게 살면서 발전을 했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유럽도 은근히 양아치야, 그지? 근데 이제 어떤 외교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럽은 30년간 미국의 공짜 안보, 러시아의 공짜 에너지, 중국의 공짜 소비재로 버텼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게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유럽이 복지가 좋은 이유가 다 있었어. 애들 돈 쓴 데가 없었네. 와, 이 새끼들 진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런 국제 질서의 징조가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군사력 시위를 했고 보여줬고, 중동에서. 그러면서 본심은 인도 태평양으로 집중하면서 중국 견제, 이게 이제 미국이 갈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미국의 전폭 지원을 포기하고 이제 스스로 강해지자, 이렇게 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중동, 유럽, 아시아가 미국에 등 돌리고 미국이 고립되기를 바람이 있죠, 중국은.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너무 적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랑 장기전을 유도해서 서방 피로를 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나토 분열을 노린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와 미국이 어떻게 될지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미국의 최종 타겟은 중국이에요. 그 옛날에 코로나 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도 미국이랑 중국 엄청 붙었잖아. 그때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졌어요. 왜냐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파면된 것도 크잖아. 그때는 트럼프가 약간 좀 한 방 먹었지, 중국이 코로나한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최종 타겟은 중국인데, 미국은 옛날부터 미국이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도전하는 1등이 직접 2등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거는 1등이 3등, 4등, 5등 얘네들이랑 손잡고 2등을 같이 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제일 위험할 때는 미국이랑 러시아가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랑 러시아가 친해질 가능성이 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트럼프가 푸틴한테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러시아도 약간 은근히 요즘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경거망동하고 있지 않아. 은근히 미국 눈치를 보면서 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미국이랑 손 잡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여지를 두면서 있는 것 같기도 해. 뭐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이것도 뭐 그냥 제 추측이지 뭐.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미국이랑 러시아가 손 잡는 날, 그때 중국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세계가 도래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제3국이잖아. 그런 주축국이 아니잖아. 한국은 그때는 어떤 입장을 세워야 되느냐? 그건 뭐 또 그때 가서 봐야죠. 석유 통로가 안 막힌 것만 해도 다행임. 그것도 그래. 그 처음에 거기 그 해역, 호르무즈 해역 그거 막아버린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막아버리면 유가 퐁등한다 그랬는데 웬걸? 막지도 않고 유가 심지어 떨어졌어. 야, 이번 전쟁은 진짜 끝나고도 이렇게 찝찝하네. 뭔가 찝찝해.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손해가 없는 전쟁이었고, 누구나 다 각자 원하던 걸 가져갔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타격 다 타격했잖아. 미국은 뭐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위상도 보여줬고, 나토도 휘어잡고, 뭐 이름도 남겼고, 국방력 과시했고, 트럼프 또 이름 날렸고, 이란은 내부적으로 더 결속시켰고, 핵시설은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핵 물질은 가지고 있으면서 협상 카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정권 체제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맞아. 만약에 이게 다 정치 쇼였으면 제일 불쌍한 거는 거기에 희생된 그냥 시민들이야. 일반 시민들. 와, 그건 진짜. 아마 이거 한편으로, 그냥 이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어디가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갔구나 정도는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어떻게 제 방송 듣고 좀 이렇게 뭔가 좀 더 흥미를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뭔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더 넓어졌다라든지, 아니면 뭐 더 흥미로운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든지, 새로운 사고방식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이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유익했고 재미라도 있었고 킬링 타임용으로만으로도 괜찮았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구독 꼭 잊지 말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